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상속, 증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제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재무설계의 강은영 소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무설계의 강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재무설계 안에서도 서울 프리미어 클럽이라는 팀 안에서 부동산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 절세 상담을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강은영 소장님은 부동산 중개를 하셨던 분이세요. 같은 회사에서 잠시 근무를 해서 만났던 분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이죠? 네, 그때가 2018년이니까 벌써 한 6년 정도가 됐죠. 네. 부동산 중개도 잘 하셨고, 그리고 네. 재무설계 쪽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서 부동산과 재무설계를 다 그 전문 분야를 겸비한 아주 우수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경력을 살려서 부동산 자산가분들의 자산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아리지도 쑥쑥 많이 성장을 했죠. 네. 뭐 같이 잘 성장하면 되니까. 네. 네. 요즘 한국 자산가 분들이 네. 세금 문제는 늘 이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에 편중된 편중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속이나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혹시 얼마 이상의 금융부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 16억? 네, 비쌉니다. 비쌉니까? 네. 네네네. 달러로 100만 불 이상을 금융부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하나로 한 14억 정도가 되겠죠. 그런 금융부자들의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금융부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 유출이 세계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800명으로 7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200명으로 4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왜 나가는지 아실까요? 세금 때문이겠죠? 네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민을 많이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반을 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거든요. 네. 근데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일본? 사전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시네요. 네네. 네, 원래 상속세율은 55%로 일본이 1위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많이 내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유산세랑 유산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구별을 좀 해주시겠어요?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전체로 해서 세율을 매기는 거고요. 네. 유산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55%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저도 뭐 최근에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네, 그렇죠. 상속세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공제되는 금액이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분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집 한 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2000년에 제정이 된 거예요. 네, 2000년에 결정이 된 게 지금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인데 그것도 1997년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공제 한도가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변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엊그제죠. 엊그제 7월 25일 날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그 세법 개정안의 주인공이 바로 상속세였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조금은 파격적으로 상속세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상속세 최고 세율이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공제 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네, 공제 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자녀 공제였는데요. 자녀 공제가 예전에는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1인당 5억으로 10배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이 공제 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 공제 2억에다가 자녀 공제 5억까지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7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명이 있다. 그러면은 12억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배우자가 있게 되면은 배우자 공제 5억까지 더해져서 17억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러면 네. 17억에 상당하는 그 자산을 상속받는 가족이 생겼어요. 네,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분 2명 해가지고 네. 이제 3명이 상속을 받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네. 그러면 상속세를 안 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아까 희소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속세율 하에서는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개정한 대로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17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정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또 세금을 내려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네.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자산 가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해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서초구에 20억대의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신 고객분이 상속을 해야 될 시기가 되셨어요. 네네. 건강상 아내분이 계시고 네. 자녀분이 한 명 있을 때와 네. 아니면 2명 있을 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네네.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네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20억 아파트, 그냥 자산이 20억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행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제액이 10억입니다. 예, 그래서 네. 2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이 공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제가 기본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액이 10억이 되고 20억 부동산에서 10억을 빼면 10억이 남겠죠. 네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면은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세금을 2억 4천만 원 내야 돼요? 네네. 또 네, 집을 10억.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2억 4천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조금 급하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눠서 내야 되는데 뭐 2억 4천이라는 걸 10년에 나눈다고 해도 1년에 2,4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게 또 뭐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시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액이 파격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바뀐 세법 개정안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하면 자녀가 한 명 있으면은 기본 공제가 7억이 되는 거예요. 기본 공제 2억에다가 자녀 공제 5억을 더해서 7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배우자 공제액은 아직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이 들어가면은 총 공제액이 1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얼마일까요? 20억에서 11을 빼면 8억? 네, 산수죠, 대표님. 8억에 대한 상속세는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네. 세금이 줄었네요? 네, 세금이 좀 네. 줄었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얘기인데 자녀가 2명 있다. 아까 바뀐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 공제가 1인당 얼마라고? 5억이요. 그죠, 5억이죠. 그럼 2명이면 얼마죠? 10억이네요. 네네, 10억이죠. 그리고 기본 공제 2억이 들어가서 자녀 공제가 이제 12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 공제 또 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총 공제액은 17억이 7억.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얼마일까요? 3억.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맞췄죠? 네, 이번에 맞추셨네요. 네. 20에서 17을 빼면 3이 되기 때문에 네. 3억에 대한 상속세는 약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야, 그러면 네. 개정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이제 자녀 공제 한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린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좀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좀 독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개정안이 빨리 네. 잘 통과가 돼서 네, 상속 부담률을 좀 낮춰줬으면 네,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네. 소감 어떠세요? 네. 제가 평소에 대표님이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네. 굉장히 허물없이 얘기를 하는데 막상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평소처럼 대화가 안 나오네요. 다음에 찍을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참 최근에 우리 소장님 미국 네.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네. 미국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네. 기회에는 제가 재미있는 미국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